자, 원가액의 기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습장을 꺼내서 저랑 같이 티계정의 구조를 한번 같이 그려보시죠. 자, 저도 한번 메모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계정 과목이 세 가지가 있었죠. 원재료, 제공품, 제품.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자, 원재료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 티계정의 구조는? 자, 우선은 전기에 이월된 기초 원재료가 있을 수 있죠. 맞죠? 자, 그리고 원재료를 매입하게 되면 차변에 증가하고 원재료 매입액은 차변으로 들어오는 거 맞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자,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원재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원재료, 이 기말 원재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직접 재료비로 보시면 돼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공장에 투입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금액이 제공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그렇죠. 직접 재료비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적고 계신 거죠, 여러분? 자, 또 이런 식으로 노무비로, 직접 노무비예요. 자, 또 여러분, 제조, 간접비 적고 있는 거죠. 자, 나만 적고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기억나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여기다 써볼게요. 제가 파란 색깔로 단기, 총 불러주세요. 단기 총, 제조, 원가. 자, 여러분 불러주세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뭐를 더한 건데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를 여러분 합쳐가지고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이전 강의에서 내가 얘기를 못했는데 여러분 제품을 만들 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재료비와 노무비는 제품 생산의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그죠? 아주 기초적인 원가죠. 그래서 그대로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다 이렇게 불러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 자, 근데 여러분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또 합쳐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재료비를 제외하고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는 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가공비 또는 가공원가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저같이 소리내서 한 번만 불러주세요.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를 단기 총제조원가라고 하고 세 개를 합쳐가지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를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가공원가 또는 뭐 가공원가 또는 뭐 가공비.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는 적이 있어요. 전산회계 1급에. 자, 기초 원가에도 속하면서 가공 원가에도 속하는 원가 요소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기초 원가에도 속하면서 가공 원가에도 속하는 원가 요소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직접 노무비예요. 그렇게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또 계속 갑니다. 적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어요. 자, 제공품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총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게 되면 이 완성된 제품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단기 불러주세요. 단기 제품 불러주세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불러준 거 맞나요?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요 금액이 제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해요?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를 빼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여러분. 매출 원가. 자, 이 양쪽의 금액은 어때야 되는데요? 다 똑같아야 된다고요. 자,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이 구조를 못 외우면 문제를 못 푼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외워야 된다라고 부탁드렸죠.
자, 그 부탁을 왜 했는지 문제를 풀어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2번부터 한번 보시죠. 다음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 원가? 여러분, 지금 매출 원가는 요 금액 구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볼까요? 여러분, 매출 원가는 이 금액 구하는 거 맞죠? 자, 그럼 여러분, 매출 원가, 여기 보세요. 매출 원가 구하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기초 제품이 얼마 있었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고, 기말 제품 재고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이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기초 제품 재고가 있나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초 제품 재고가 30만 원 있어요. 그쵸? 그럼 30만 원 써볼까요, 여기다가? 썼다가 지울 거지만 30만 원 여기 쓸게요. 맞죠? 자,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가 여기 있네요. 자, 얼마가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기말 제품 재고가 여기 보고 계시죠? 얼마가 있죠? 28만 원. 맞죠? 여기 28만 원, 여기 28만 원 이렇게 적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원가를 우리가 여기 지금 물음표 친 매출원가를 구하려면 뭐만 알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만 알면 됩니다. 근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려면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제공품에서 구할 수 있죠. 그럼 제공품에서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려면 뭐와 뭐와 뭐를 알면 돼요. 기초 제공품이 얼마 있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얼마고 기말 제공품이 얼마인지 알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죠. 괜찮은가요? 자, 기초 제공품 재고가 얼마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 기초 제공품 재고가 얼마 있습니까? 요거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기초 제공품 재고가 10만 원 있습니다. 그럼 여기 1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가 얼마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기말 제공품 재고가 13만 원 있죠? 그럼 여기 13만 원 들어가는 거 맞죠, 여러분? 이렇게요. 그럼 우리 뭐만 알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뭐만 알면 구할 수 있습니까? 불러주세요, 여러분. 단기 불러주세요, 여러분. 단기 총 제조 원가 얼마? 35만 원. 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이 세 가지를 더한 거 맞나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럼 계산기 자꾸 두들겨 주세요, 여러분.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 금액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구하면 되죠? 기초 제공품 10만 원 하고 있죠. 단기 총 제조 원가 35만 원 빼기 기말 제공품 13만 원은 얼마입니까? 32만 원이에요. 맞죠? 32만 원이 여기로 오는 거라고요, 이렇게. 맞죠? 매출원가 구할 수 있죠? 자, 기초 제품이 얼마입니까? 불러주세요. 30만 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얼마죠? 32만 원. 기말 제공품, 죄송해요. 기말 제품 재고 얼마죠? 28만 원. 이해되죠? 기초 제품, 여러분 여기 기초 제품 30만 원, 단기 제품 제조원가 32만 원, 62만 원인데 28만 원이 기말 제품 재고니까 나머지가 팔렸겠죠. 62만 원 중에 62만 원 중에 28만 원 빼게 되면 팔린 금액이 얼마예요? 매출 원가가 34만 원이다라고 구할 수 있잖아요.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처음 공부하면은 이거 많이 어렵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려면 이 구조를 모르면 아예 손도 못 대는 겁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이제 풀었으니까. 이해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 그래야지 이 구조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문제를 풀든지 말든지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요 3번부터 볼게요. 자, 3번 보니까. 다음 중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단기 총 제조원가 뭐랑 뭐랑 뭐를 더한 겁니까 여러분 여기 단기 총 제조원가 뭐와 뭐와 뭐를 더한 거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그럼 참고로 직접 재료비를 직접 재료 원가라고도 불러요 같은 거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농업비를 직접 노무 원가라고도 해요 제조 간접비를 제조 간접 원가라고도 해요. 혹시 문제 풀 때 그런 표현이 나오면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단기총 제조원가 어떤 거죠? 직접재료비, 집주노무비, 제조간접비니까 단기총 제조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렇죠. 기초 제공품은 단기총 제조원가를 구성하지 않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다음 중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료원가. 재료원가라는 게 재료비, 재료원가 같은 의미예요. 재료비를 재료원가 이렇게도 불러요. 자, 재료비는 또는 뭐 재료원가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서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차감한 게 재료비가 되는 거죠. 여기 기초 원재료에서 단기 원재료 매입액 더하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 뺀 게 여기 재료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또 여러분,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를 직접 재료 원가라고도 해요. 같은 거예요. 직접 노무비를 직접 노무 원가라고도 해요. 같은 거예요. 제조 간접비를 제조 간접 원가라고도 해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혼용해서 써요, 용어를. 자,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맞죠?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합해서 가공 원가라고 한다. 여러분 여기 봐봐요. 직접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가공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노무비를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비를 제조 간접 원가라고도 불러요. 맞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판매 활동 이외에 제조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고 한다? 그럼 이거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긴 했는데 비제조 원가라는 건 제조 활동과 관련 없는 판매비와 관리 같은 게 비제조 원가인데요. 제조 활동과 제조 활동이라는 건 비제조 원가가 아니라 제조 원가죠. 그렇죠? 판매 활동 이외의 제조 활동? 아니죠, 여러분. 판매 활동이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와 같이 제조 활동과 관련이 없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전혀 안 맞게 돼 있어요. 제조 활동과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건 제조 원가예요. 그러니까 막 뒤섞어 놨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이 말이 안 맞는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1번도 볼게요. 자, 다음은 원가 관리 회계에 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자, 원가 관리 회계. 우리가 원가 회계는 제품의 원가 계산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가 회계에서는 제품의 원가 계산을 통해서 원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원가 회계의 목적입니다. 또 원가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면 경영자가 경영계획 수립과 또 이런 원가 통제 같은 이런 통제를 위한 원가 정보를 또 경영자 등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경영계획 수립과 통제를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자, 예산이라는 건 여러분,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이 제품 만들 때, 한 단위 만들 때, 이 제품의 원가를 얼마로 할지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짤 때, 이 원가 정보가 있어야지만 그 예산을 짤 수 있잖아요. 그죠? 과거 원가 정보를 가지고서 예산을 짜는 거죠. 그래서 예산과 실제 투입된 원가 간의 차이 분석을 통해서 차이 분석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원가 정보를 가지고서 이 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 예산을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고 나중에 이 제품에 대한 실제 원가를 계산해서 우리가 연초에 예측했던 거랑 실제 원가랑 비교해서 차이를 분석해서 그 차이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이제 원가를 통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죠. 그럼 답은 원가 관리 회계와 관련된 거 1, 2, 3번 다 괜찮은데 4번이 좀 이상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 분석을 위한 거다.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거는 재무회계와 관련된 거예요. 외부 이해관계자, 즉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어떤 유용한 정보를 준다라는 것은 원가 관리회계 목적이라기보다는 재무회계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1, 2, 3, 4번을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요 이미지를 다시 그려놨습니다. 요거 보면서 다시 5번부터 또 풀어볼게요. 다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또 뭘까요? 그죠?
기초제공품 그리고 기말제공품이 나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초 또는 기본원가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직접재료비랑 직접농업비를 더해서 우리가 기본원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 직접재료비랑 직접농업비를 더한 기본원가 요 두 개 더한 게 7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료에.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기초제공품이 100만 원이다. 한번 여기 적어볼게요. 복잡하니까. 100만 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기마제공품이 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다가 기마제공품에다가 200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여기 보면 1000만 원이다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1000만 원 한번 적어볼게요. 괜찮으시죠? 양쪽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요 세 가지 합친 거 직접재료비, 직접농업비, 재료간접비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요? 불러주세요. 단기총 불러주세요 여러분. 단기총 제조 원가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기초제공품이 100만 원, 단기제품 제조원가 1000만 원, 기마제공품이 200만 원. 그럼 여기 지금 1200인데 100이니까 요 나머지 단기총 제조원가가 얼마겠어요, 여러분? 1100만 원이 단기총 제조원가 맞죠? 그런데 이 단기총 제조원가, 이 직접재료비, 직접농업비, 재료간접비 합친 단기총 제조원가가 1100인데 직접재료비랑 직접농업비 합친 이 여기 보시면 이 기초원가, 이 기본원가 이게 지금 700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조간접비는 얼마일까요? 1100에서 700을 빼면 얼마죠, 여러분? 그렇죠. 400이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답이 지금 400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되게 어려웠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답이 얼마가 된다? 400이다. 이렇게 풀어보시는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푸는 거였고, 요거 지워보겠습니다. 요 그림을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뭐가 있습니까? 보시면은. 자, 6번입니다. 주식회사 동영은 올해 초에 사업을 개시했대요. 그러면 올해 초에 했으면 기초는 없겠네요. 그죠? 자, 근데 얘가 뭘 물어봤냐면 매출원가를 물어봤어요. 요걸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그쵸? 자, 그럼 매출원가를 구하려면 기초제품과 기말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알아야 되는데 기말제품이 10만 원이 있어요. 지금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1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올해 초 사업을 개시했으니까 기초제품은 없겠네요. 올해 초 했으니까. 그쵸? 그럼 매출원가 구하려면 뭐만 알면 되죠? 여기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만 알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안 나왔으니까 요 제공품에서 구해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제공품에서 기초 제공품은 없었겠죠? 왜? 올해 초에 사업했으니까 전년도에 2월 된 기초 재고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기말 재고는 40이라고 돼 있어요. 기말 제공품은 40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 제조 간접비, 즉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가 있다. 30만 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럼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면 되냐? 이거는 없다고 치는 거죠. 지금 여기 없으니까. 다음 자료에서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양쪽이 같으려면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없는 게 아니고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기본 원가가 있었네요. 그죠? 기본 원가라는 건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를 합쳐서 기본 원가라고 하니까 5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얼마죠? 50만 원, 30만 원이면 80이고 40만 원 빼게 되면 40만 원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기초 제품은 없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40이고 기말에 제품이 10만 원 남았으니까 매출 원가는 그렇죠. 3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포함되는 항목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전 강의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자, 제조 원가 명세서에 나타나는 거는
요거 원재료부터 제공부 요게 제조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는 거고 제품은 손익계산서에 나온다 이런 얘기 했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보면 이 원재료랑 제공품 얘네들은 제조 원가 명세서에 나타나는 거고 이 제품은 어디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손익 계산서에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 제조 원가 명세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짝져진 것은 자, 우리 제조 원가 명세서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제조 원가 명세서에는 자, 기말 원재료도 있죠. 여기 기말 원재료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자, 제조 원가 명세서에 요거 있을 거고 자, 또 뭐가 있어요? 단기총 제조 원가도 있겠죠. 이렇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이게 단기총 제조 원가니까 이것도 제조 원가 명세서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했죠?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 여기 보시면 기말 제공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제조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는 거니까. 맞죠? 자,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제조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는 거 맞죠? 기말 제품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기말 제품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제품 매출 원가도 여기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죠?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에 나타나는 건 기역, 그리고 여기 디귿, 그리고 리을, 미음이니까 기역, 디귿, 리을, 미음 1번이네요. 그죠?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요 밑에 거 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요거는 풀어드렸고요. 밑에 거 풀어보겠습니다. 자, 8번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 세 가지를 합친 게 단기 총 제조원가. 자, 그죠? 재료비라는 걸 또 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비 같은 거예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단기 제조 원가. 단기 제조 원가가 뭐예요? 단기 총 제조 원가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도 제조 원가 명세서에 있죠. 기초 제품에 대한 거는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초 제품에 대한 거는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겠죠. 자, 여러분 요거 제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면 우리 교재에 그 원가 명세서랑 손익계산서 양식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9번도 한번 볼게요. 자, 원가 및 비용의 분류 중에 제조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자, 이건 답이 두 개인데요. 자, 원재료를 구입하면요. 이거는 자산이에요, 자산. 자, 우리가 원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100원의 원재료를 구입했다. 그러면 이렇게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했다가 이걸 사용하게 되면 하게 되면 원재료 B로 자, 예를 들어 70원만큼 투입했다. 그러면 이때 이 원재료 자산이 없어지면서 재료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 상태에서는 원가에 투입된 게 아니니까 이건 자산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원재료 구입비는 원가나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에요, 자산.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자, 1번하고 원재료 운반 차량 처분 손실. 자, 차량을 처분했다, 손실해놨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이? 회계에서 공부했던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이건 원가가 아니라 이건 영업의 비용이죠. 그렇죠?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답이 두 개였어요, 이거는. 1번과 2번 이렇게 답이 두 개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단기 총 제조원가. 이거 내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렸는데요. 지금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우리가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하는데 자, 직접 재료비는 우리 어떻게 구해요? 원재료 계정에서 구할 수 있죠. 자, 기초 원재료 여기 지금 10만 원. 10만 원에서 단기 원재료 매입액 50만 원 요걸 더하는 거죠. 그쵸?
기말 원재료 재고액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60만 원에서 10만 원 빼면은 50만 원이 50만 원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투입된 금액이잖아요. 이 50만 원이 투입된 금액이니까 여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재료비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 맞죠? 자, 직접 노무비는 여기 보시면 35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50. 직접 노무비는 35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제조간접비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제조간접비는 원재료비랑 직접 노무비의 20%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럼 요 재료비 50만 원하고 여러분 요게 헷갈리니까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직접 노무비 35만 원 하고 그쵸? 요거 합친 금액의 20%예요. 그죠? 이렇게 합친 금액의 20%. 그럼 얼마입니까? 50만 원하고 350만 원 더해서 그럼 400인데 거기에 몇 퍼센트? 20%. 그럼 여기 얼마냐 하면 8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 단기총 제조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만 원, 350만 원, 80만 원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480만 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옳지 않은 설명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원가의 3요소의 기말 제공품과 기초 제공품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어떻게 계산해요? 제공품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 기초 제공품에다가 자, 이거 더한 거 단기 총 제조 원가 더하고 기말 제공품 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니까 원가의 3요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요거 하고 기말 제공품 하고 기초 제공품에서 계산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기말 원재료 가액이 기초 원재료 가액보다 작을 경우 자, 지금 얘가 물어본 건 기말 원재료 가액이 기초 원재료 가액보다 작을 경우 직접 재료비는 단기 원재료비보다 커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요거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지금 기말 원재료 가액이 기초 원재료 가액보다 작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초 원재료가 100원이고 기말 원재료가 30원이다. 이렇게 더 작다. 작을 경우에 자, 매입한 게 만약에 500원이라면, 원재료 매입한 게 500원이라면,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직접 재료비로 이렇게 투입되는 금액, 요게 이제 직접 재료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 금액이 얼마가 돼야 돼요? 600원에서 30원 빼면, 그렇죠. 570원이 돼야 돼요. 그럼 결국에, 이 기말 원재료가 기초 원재료보다 작게 되면, 이 직접 재료비가 더 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요 매입한 금액보다 커지게 되는 거죠. 매입한 게 500원인데 직접 재료비가 570원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양쪽이 같으니까 요 기초보다 요 기말이 작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직접 재료비로 투입될 금액이 더 커지겠죠. 맞는 표현인 거죠, 이거는. 이해되시죠? 이것도 맞는 표현인 거고.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금액이 기초 제공품 가액보다 작을 경우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보다 커진다.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요 문구도 마찬가지인데 봐봐요. 기말 제공품 금액이 기초 제공품 금액보다 작을 경우 기말 제공품이 30원이라고 한번 해봐요. 제공품을 제가 그려놨는데요. 기초 제공품이 100원이라고 해봐요. 여러분 이렇게요. 이렇게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작다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예를 들어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500원이라고 가정했어요. 양쪽이 같으니까 600원인데 30원이면 570원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기초 제공품보다 기말 제공품이 작게 되면 결국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단기 총 제조 원가보다 크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보다 당연히 커지게 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써 있는 게 더 헷갈려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요거를 티계정을 이렇게 한번 그려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낫습니다. 자, 답은 4번이었는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본문에서 이제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이라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단기말 미지급급여가 정기말 미지급급여보다 작을 경우 단기 발생액은 단기 지급액보다 커진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오시죠?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 지금 미지급 급여라고 특이정을 그려놨죠. 그죠? 이 미지급 급여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채 계정 과목이거든요. 그럼 이 미지급 급여 부채가 기초에 대변의 부채니까 대변의 기초에 얼마가 있었을 수 있죠. 이거는 기초라는 것은 전년도에 2월된 미지급 급여 부채예요. 그게 200원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봤어요, 제가. 자, 그러면 미지급 급여가 단기에 발생되게 되면 자, 임금 500원에 대해서 미지급 급여가 발생됐대요. 그래서 차변에 임금 500원 숫자를 제가 가정한 겁니다. 대변에 미지급 급여 500원. 이 미지급 급여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여예요. 부채예요, 부채. 그럼 이렇게 단기에 500원만큼 미지급 급여가 발생이 되면 봐봐요. 자, 대변에 500원만큼 이렇게 요 금액이 요로 전기가 되겠죠. 그래서 500원만큼 미지급급여 부채가 커질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요 미지급급 500원 중에 400원을 갚았다고 가정해봐요. 현금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차변에 미지급급여 부채가 감소하고 대변에 현금이 나갔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그러면 미지급급여 400원이 줄었죠. 즉 미지급급여가 부채가 차변으로 올 수 있는 건 이걸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급액은 차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지급액이 400원이다. 제가 가정했죠, 여러분. 이렇게요. 가정했어요. 그러면 기말에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은 1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양쪽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기말이라는 것이 차기로 이월돼야 될 미지급급의 부채의 잔액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200원 있었고 단기 500원 미지급급 부채가 증가했고 700원인데 400원을 갚았다. 그렇죠? 그러면 요 금액이 요 금액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요 금액이 200원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숫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이거를 어, 요렇게 바꿔볼게요.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숫자를 바꿔서 보여줄게요. 제가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숫자를 맞춰서 제가 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다시 봐봐요. 자 지금 미지급급여 부채가 200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500원만큼 미지급급여가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미지급급여가 500원 이렇게 뜰 거 아닙니까? 그죠? 기록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미지급급여를 650원을 갚았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제가 그러면은 미지급급여 650원이 여기 지금 차변으로 여기 반영될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쵸? 그럼 양쪽이 같으려면 700원이 있었는데 650원 갚았으니까 50원은 기말에 남아있는 미지급급여가 되는 거 맞죠? 이건 이제 차기로 이월돼야 될 미지급급여 부채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50원이에요, 여러분. 또 헷갈릴까봐 50원입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정기말 미지급 급여보다 단기말 미지급 급여가 작을 때 지금 정기에 넘어온 미지급 급여가 200원인데 그렇죠? 여기 보시면 자 단기말 미지급 급여가 50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단기말 미지급 급여가 정기에 넘어온 미지급 급여보다 작다면 단기에 발생된 금액 요거 있잖아요. 500원. 그쵸? 단기에 발생된 요 금액은 단기 지급액보다 단기 지급액 650원이잖아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진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작아진다가. 자, 단기에 발생된 게 500원이니까 당연히 단기 발생액은 이 지급액보다 커져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커진다가 되면 안 되고. 답이 그래서 4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자, 지금 기초에 있던 미지급 급여보다 기말의 미지급 급여가 이렇게 작다면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단기 발생액이
직계백보다 작아야 된다, 커진다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 문구가 아주 어렵게 써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례를 한번 그려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해 봐요, 여러분.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하고 13번 요것도 마저 마무리 해봐야죠. 자, 요건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자, 지우고, 자, 12번입니다. 자, 12번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직접 노후비와 제조 간접비가 있으니까 직접 재료비만 구하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직접 재료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원재료 계정으로 구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 자, 지금 원재료 계정으로 한번 직접 재료비를 판단해 보면, 자, 지금 보니까, 자, 직접 노후비랑 제조 간접비는 있으니까 직접 재료비만 있으면 단기 총재료가 구할 수 있는데, 자, 지금 기초의 원재료는 그냥 없다고 가정해 봐요. 그런데 원재료 매입한 게 얼마가 있어요, 보니까. 250이 있죠? 그래서 250 이렇게 지금 여기 들어오겠죠? 맞죠? 자, 제공품 감소액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거 무시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기말에 남아있는 원재료, 기말에 남아있는 원재료, 어, 양쪽이 같으니까 나머지가 이제 직접 재료비로 투입된 금액이다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게 포인트죠. 보니까 단기 원재료 증가액이 2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기 원재료 재고 증가액이. 그죠? 그러면 재고 증가액이 20만 원이 증가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20만 원이 단기 재료 재고액이 증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양쪽이 같으려면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250인데 2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이게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면 20이 증가됐다. 그럼 여기 20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료비가 얼마가 되는 거죠? 230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재료비 230, 노후비 120, 재료건조비 180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요거 하면은 530인가요? 그죠? 530. 이렇게 해서 12번의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3번. 지금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거? 자,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라고 써 있는 거 보면 제품 계정으로 분석을 하라는 문제잖아요. 딱 봐도. 자, 우리가 제품 계정 구조는 어떻게 돼 있죠?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를 빼면 매출원가다.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대입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초 제품이 25만 원이다. 25만 원 이렇게 있다. 기말 제품이 12만 원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럼 매출원가가 84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구하시면 돼? 84만 원 더하기 12만 원 빼기 25만 원 하게 되면 여기 얼마 나오세요? 양쪽 같으려면 이렇게 71만 원이 나오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13번의 답은 2번 이렇게요.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저랑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선은 어려우시죠. 그죠? 처음 보셔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결국에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알려드렸던 이런 티계정의 구조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이전 강의에서도 그 티계정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구조를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 이전 강의에서 했던 그 티계정의 구조를 반드시 연습장에다가 여러 번 써서 익숙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객관식 문제 네 문제인데 뭐 이걸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지만 객관식 네 문제 때문에 점수가 진짜 팍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원가 얘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